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선거 준비에 한창입니다. 전북은 여당인 민주당의 초강세 지역이지만 지방정치까지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건 지역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야당 관계자들과 함께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준비 현황과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허점수 국민의힘 전북도당 홍보위원장, 이화숙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수석대변인, 강성희 진보당 전북도당 대변인, 그리고 김민아 정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JTB 전주방송이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전북일보, 전라일보 등 다른 언론사들과 함께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당시 정당 지지율을 놓고 보면 민주당이 75%로 나왔습니다. 이제 다른 여당들의 경우에는 다 한 자릿수에 머물렀는데 그 원인 어떻게 분석하시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허점숙 위원장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전북 지역의 뿌리 깊은 정치적 정서와 현재 정국이 맞물린 상황이라고 봅니다. 4%라는 지지율은 매우 뼈아픈 수치이지만 이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구도 변화의 새로운 시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75%라는 수치는 성과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구조적 독점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전북은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특정 정당이 정치, 행정, 의회를 사실상 독점해 온 지역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유권자의 선택은 경쟁이 아니라 편성에 의한 그런 관성에 의한 선택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즉, 잘해서 75%라기보다는 대안이 보이지 않아서 75%라는 해석이 더 정확합니다. 정치에서 책임성과 긴장감이 사라진 상태에서 단일 정당이 70% 이상의 지지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정치 아니면 정책 실패나 다름없습니다. 저희 당은 견제와 균형의 가치를 분명히 제기하겠습니다. 민주당에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경쟁을 통해서 말합니다. 한 정당이 75%를 차지하는 구조에서 좋은 정책도 과감한 변화도 나오기 어렵습니다. 전북에서는 우리의 역할도 단순한 소수 정당이 아니라 우리 조국혁신당은 권력을 견제하고 정치의 긴장감을 회복시키는 필수적인 균형추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금의 75%는 도민들도 아시다시피 만족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의 제한이 만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전북에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전북을 바꾸는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분명한 전략입니다. 예, 강성희 대변인님. 저는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민주당이 높게 나오는 것이야 원래 그랬던 것이라 이해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4%로 나왔다는 것은 네. 왜 그럴까? 그건 당연히 12.3 내란의 후과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12.3 내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가 당연히 그렇게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북 정치는 그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쌍발통 정치가 막을 내렸다. 두 정당이 힘을 합쳐서 전북을 잘 살게 하겠다는 이 사기극은 이제 끝났다. 그러면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재편될 것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게 6.3 지방선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진보당이 그 양날개의 한쪽 날개가 될 것이라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아 처장님. 네,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는 우리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양당 체제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는 양당이 번갈아가면서 집권을 하고 있고 또 지역 감정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각 지역은 일당이 계속해서 독점하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도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지 않는 잘못된 정치 제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감한 정치 개혁과 또 그 정치 제도의 변화만이 국민의 선택지를 좀 더 확대하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이렇게 시민과 함께 또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과 공약으로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도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한 10개월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그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이 정례적으로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꾸준하게 60%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나온 일부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69%까지 나온 그런 수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각 당에서 현재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화숙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대선에 저희 당 후보, 대선 후보도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국정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환영하고 긍정적인 평가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 지지율이 속도감 있는 의사 결정이나 민생 개혁 의지에 동시에 추진하라는 정치적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그러한 강한 지지라고 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높은 지지율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확정적인 평가가 아니라고 조국혁신당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이자 시험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60% 이상의 지지율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전북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구조적 개혁 성과로 이어지는지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지지율을 더 강한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고요. 지금 개혁의 방향이 아니라 완성도를 보겠습니다. 저희는. 개혁 의제는 이미 충분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일관되게 추진하는지,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 어떻게 조정하는지, 실제 제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개혁의 속도보다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60%의 지지율이 성공의 증거가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기회 점수라고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협업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성희 대변인님. 시민들이 잘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잘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뭘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타운홀 미팅하고 국무회의 생중계하고 이렇게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대통령 본 적 있냐? 참 잘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365일 일하는 계약해야 되는데 364일만 계약해가지고 퇴직금 안 주는 관행 이런 거 기관부터 바꾸겠다. 그리고 지방주도 성장 얘기하면서 호남을 잘 살게 하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참 대통령 잘한다, 잘 뽑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얘기하는 호남을 잘 살게 하겠다는 그 호남에 전북이 있습니까? 전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왜냐하면 대한민국 지도가 지금 다시 쓰여지고 있잖아요. 광주 전남 통합했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이나 충남, 부산 울산 경남도 통합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충청도 가셔가지고 충북도 충남 대전과 같이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야 발전하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 했는데 전북은 여전히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더 살펴보시고 전북 호남에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야 한다. 그 길이 중요하게는 반도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용인 반도체를 우리 새만금으로 또는 전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아 차장님. 네, 이제 확실히 시장 또는 도지사 등의 그런 정치와 행정의 경험이 있었던 분이시구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오랫동안 국민의 선택과 지지를 꾸준하게 받아온 그런 검증된 정치인이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엄청난 위기에 있습니다. 경제가 그렇고 국가 안보가 그렇습니다. 한 치 앞을 못 보는 상황에서 당을 떠나서 타당의 대통령이라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더 한국 사회가 다양하고 민주적이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개헌 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개혁 의제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수행을 잘 해주기를 바라는 바람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대통령만 잘하면 뭐합니까? 집권 여당이 잘해야죠. 그래서 민주당이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발목 잡는 결과가 되지 않고 오히려 쇄신하고 혁신해서 집권 여당이 국민이 바라는 도민이 바라는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점숙 위원장님. 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60%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지지율은 사법 리스크 덮기와 선심성 정책에 의한 일시적인 착시 현상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이 사실상 사법부 길들이기와 전임 대통령 판결에 맞물려서 지지층을 결집시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선심성 예산 투입과 홍보에 치중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포퓰리즘 정책을 펴면서 이 포장된 것들을 도민들은 지지율에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양날개, 저희도 양날개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양날개로 나라에 날 수 있겠죠. 좌우가 동등한 양날개여야지 좌나 우에 치우친 두 개의 양날개는 필요가 없습니다. 좌우를 같이 펼칠 수 있는 우리 같은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지방선거까지 한 60-70일 가량이 남았습니다만 아직까지 분위기로 놓고 보면 여전히 민주당의 초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이런 상황이 이제 오랫동안 고착화되다 보니까 지방 정치 또 지방 자치에는 오히려 또 독이 될 수 있다. 또 실제로 그런 면도 있다라는 그런 지적과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강성희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봐도 그렇고 시민들을 만나서 물어봐도 그렇고 민주당 압도적 지지라는 게 피부로 많이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의 지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왜 전북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까? 전북은 정말 모든 것을 최하위로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주만 놓고 봐도요. 지금 현재 시장이 예산 폭탄 갖고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6천억의 비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예산 따온 거 놓고 보면서 2조 3천억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되게 자화자찬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봤더니 전국의 평균은 8.1%가 올랐고 광주는 16%가 올랐습니다. 근데 전주는 6% 올랐어요. 그래놓고 우리는 돈 많이 가져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당시에 예결위원장 누가 했습니까?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예결위원장이었죠. 민주당의 최고위원 2명이 우리 전주 출신입니다. 2명의 국회의원이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정치는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아가고 있는데 왜 전주 시민, 전북 도민들의 삶은 이렇게 떨어집니까?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김 차장님. 네, 맞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이 현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도민의 삶, 발전하지 못하는 전라북도의 이 현실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그런데 참으로 민주당 전북 뻔뻔합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반성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북의 삶이 이 지경까지 됐는데 여전히 반성 없이 일당 독점 체제만 믿고 그 믿음 속에서 나태와 무능으로 전라북도를 대하고 있고 전라북도의 낙후를 더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책임지지 않는 정치, 그리고 낙후를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런 뻔뻔스러운 정치를 도대체 언제까지 할 생각이신지 민주당 전북도당에 묻고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의 낙후와 소외를 부르짖는 민주당 정치인분들 제발 반성하십시오. 본인들의 책임이십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그런 평가를 냉정히 해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허점숙 위원장님. 네, 전북 지역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정치적 결집력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방자치의 건강성 측면에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은 도지사, 시의원, 군의원, 시장 모두가 같은 당 소속이라는 것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견제를 해야 할 시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거수기 행사를 하고 있으니 우리 전라북도는 더 이상의 발전은 힘듭니다. 정당 간의 치열한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지역 발전에 대한 창의적인 논의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전북도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건강한 매개 역할을 할 경쟁 정당이 꼭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오만을 버리고 야당의 진정성 있는 지역 밀착형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지역 전문가들의 제언입니다. 네, 이호숙 대변인님. 네, 같은 의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정당의 장기 독점 구조는 지방자치의 건강성을 해치는 것, 그리고 해칠 뿐만이 아니라 약화시켜 왔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조국 혁신당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천 중심의 정치를 해왔던 민주당이 정치를 고착화시켜 왔습니다. 내란의 정당인 국민의힘한테 양 날개 준 한 날개를 맡기고 싶진 않지 않겠습니까? 조국 혁신당은 이러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선택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 경쟁 복원해야 합니다. 전북에서도 실질적인 선택지가 존재해야 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단순한 반대 세력으로서가 아니라 정책과 성과 그리고 경쟁하는 대안 정치 세력으로서의 자리 잡겠습니다. 그리고 전북 정치 문제는 특정 정당의 강함이 아니라 그 강함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그 빈자리를 채우는 정치,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전북을 바꾸는 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진단이자 분명한 방향입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네 분께서 말씀해 준 내용이 사실상 대동소이한데요. 같은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도내에서 그 야당의 존재 의미는 또 무엇이고 대안 세력으로서 어떻게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김민아 차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서두에 우리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지역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극단적인 양당 체제의 폐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 세 분의 팬들께서 자꾸 양날개 하니까 다당제를 주장하면서 다당제의 정치 체제를 열고자 노력해온 정의당으로서는 이게 차별성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다당제로 나아가야죠. 저희가 정치를 발전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 이 문제 수십 년 동안 희망고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하셨어요. 이제 희망고문 그만해라. 그랬을 때 지난 시기 정의당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진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새만금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낙인 찍혀서
못 들을 소리도 듣고 비판도 듣고 그리고 오히려 전라북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으로까지 매도당했습니다만 저희는 진실을 얘기하고 도민들에게 전라북도의 진정한 발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시대에 맞게 지켜나가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듯 어려움이 있더라도 눈앞에 보이는 표에 연연해서 도민들의 삶을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의당의 차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허점숙 위원장님.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느낀 것은 마치 야당 속 여당처럼 느껴지는데 세 분의 패널님들 의견 잘 듣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국민의힘과 같은 야당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건강한 긴장감입니다. 야당의 핵심 역할인 행정 브레이크 투명성의 감시자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비판 없는 찬성은 부패와 무능을 낳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역 내 기득권에 안주할 때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도민의 자존심을 대변하는 역할을 꼭 하겠습니다. 네, 이화숙 대변인님. 그렇다면은 저희 당의 차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스스로 단순한 또 하나의 야당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성과의 기준을 맞추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정당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겠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측정 가능한 목표들, 뭐 청년이 얼마나 유출되었는지, 소득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러한 것들을 측정 가능한 목표와 결과로 정치하겠습니다. 또한 전북 맞춤형 구조 개혁을 하겠습니다. 전북의 문제는 예산 부족이나 뭐 정치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산업구조 개편, 농생명 에너지 중심의 경제 전환, 지역 내 자원 순환 구조 같은 그러한 것들은 단순한 사업 유치가 아니라 전북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전략으로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강성희 대변인님. 전북 정치에서 민주당 빼놓고 할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민주당이 못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에요. 이번에 저희는 호남 대통합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광주 전남을 넘어서 전북까지 통합하면 우리 광주 전남한테 다 뺏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특자도로 남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요. 특자도로 남아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광주는 2조 5천억, 전남도 2조 5천억을 가져가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만 빨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이콘, 기득권과의 결별, 새로운 혁신. 저는 이것이 전북 정치에 지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용인반도체 새만금 이전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용인에 물과 전기를 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제껏 알아듣고 전북 정치가 똘똘 뭉쳐서 새만금으로 우리 반도체 가져오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저는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떨렸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거 하면 우리 젊은 우리 후대들이 전주를 안 떠나도 되겠구나.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가져오면 우리 전라북도도 잘 살 수 있게 되겠구나. 여기에 모든 것을 한번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거기에 걸지 않죠. 왜 그렇죠? 수도권표 생각하십니까? 진보당은 그러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못하는 얘기 진보당이 해서 호남 대통합과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 반드시 만들어 오겠습니다. 네, 네 분께서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이 되는 것이 지역의 정치력이나 그 대외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민주당 지금 현재 본선 앞두고 경선 절차
상당히 분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야당 그 네 당에서는 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조금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보도도 좀 있었죠. 각 당의 그 단체장 선정 절차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렵다면 또 무엇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허점숙 위원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보도된 것처럼 인물난을 지금 현재 겪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단순한 정치적 리스크가 맞물린 구조적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세대 교체와 전문성을 키워드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2026년 지방선거 공천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체제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천 절차와 기준을 정리하면 호남 출신인 이정인 대표가 공관위원장으로 선출되어서 호남 동행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공관위는 30대 40대와 여성 비율을 60%까지 파격적으로 높여 인적 쇄신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 도당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서류 접수와 심사와 면접 진행 중이며 인물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는 인재 영입을 위하여 추가 공모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타당에서 실시하지 않는 저희 당에서는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전북 후보자들 대부분이 80점 이상 또는 만점자도 있는 아주 높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저희 이번 공천의 핵심 키워드는 실력이 없으면 공천도 없다입니다. 이번 공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정략적 데이터를 반영하였습니다. 시험 점수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아예 공천 배제가 됩니다. 또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하여 우리가 기본적인 소양을 교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 여성, 장애인 후보자들에게 파격적인 점수를 가산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인재 발굴의 어려움은 전략적 대응으로는 보도된 것처럼 전북에서 국민의힘이 인물난을 겪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문턱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당은 공직 후보자 강화 교육을 통하고 또한 그에 대한 시험을 치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후보들은 중도에 포기하는 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도당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면 현재 중앙당과 연계해 전략적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출마자들에게 차기 총선 가산점이나 당직 부여 등 정치적 보험을 약속하면서 막판까지 중량급 인사들을 설득하는 중입니다. 예, 조국혁신당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인물난 반절은 맞고 또 반절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또 유명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의 관점을 가진 새로운 인물입니다.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증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정 시점 중에서는 경선 방식을 병행하면서 또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압축 검증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물란에서는 구조적 진입 장벽, 아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유능한 인재일수록 어차피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잖아요. 민주당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능력 있는 인재가 우리 조국 혁신당에 들어와서 정치 참여하는 자체를 주저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 리스크가 개인에게 부담이 가는 이러한 형태, 예를 든다면 생업을 포기해야 된다라든가 선거 비용이 높다라든가 정치적 공격과 검증 리스크를 이런 모든 요소들이 겹쳐지면서 전문직, 청년, 중간 관리자급 인재들이 쉽게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혁신 인재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기존 정치 구조 속에서 실력보다 공천 가능성을 우선하는 그러한 인식이 강한 이런 구조에서는 인물난 어쩔 수 없이 겪고 또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조국혁신당은 그 나머지 세 정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단체장 후보들이 조금 여러 분
그 준비를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몇 군데나 되시죠? 지금 기초 단체 시장 군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7개 지역에 예. 8분이 경쟁하고 계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진보당은 지금 우리 강성희 대변인께서도 전주시장 출마 선언하고 지금 준비를 한참 하고 계신데 어떻게 단체장 선거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죠. 그 얘기 드리기 전에 먼저 국민의힘 오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기 전에 윤석열 12월 3일 내란과 관련된 입장을 먼저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 선거에서조차 이 12.3 내란에 대해서 어정쩡한 입장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시는 분들을 후보로 내신다면 그거는 전북 도민에 대한 도발입니다. 전북 도민들은 그런 국민의힘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의원은 단 한 명도, 비례의원 단 한 명도 우리 전북도의회와 전북 단체장에 당선시키지 않겠다는 결의로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진보당은 작은 정당이지만 전북도지사 후보를 결의하고 지금 당내 선출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백승재 당원께서 전북도지사 후보를 출마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삼선의 도의원이신 오은미 의원께서는 순창 군수에 출마를 하시고요. 제가 전주시장에 출마합니다. 그리고 비례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구에 대한 당내 선출 절차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정말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말,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는 민주당과 대별되는 우리 진보당의 후보들을 눈여겨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상황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전북 야당 중에 제일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는 정의당입니다. 예,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지난 선거, 지난 기간 동안 예, 정의당에 많은 실망을 하신 국민들과 도민분들께서 저희에게 엄중한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의 활동이, 그리고 저희의 진정성이, 그리고 저희의 반성이 아직까지는 전라북도에서 부족한가 봅니다. 그래서 마음은, 또 진짜 야당으로서의 태도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저희 전북도당, 그리고 소속 우리 오연숙 도의원님, 한승우 의원님 등 정말 일말의 타협도 없이 정의로운 전북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진실이고, 또한 그것에 저희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도민분들의 지지와 사랑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성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히 더 현장과 지역에서 도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아서 도민 여러분들의 삶을 챙기고, 그리고 돌봄 전북이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까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서 잠깐 언급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단체장 후보들 못지않게 이제 지방의회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치단체를 또 견제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도의회 또 시군의회 어떻게 준비하시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화숙 대변인님 말씀해 주시죠. 네, 도의회 비례 후보 선출 기준과 절차 저희 진행 중입니다. 네. 오늘 공모 절차를 접수를 받는 마지막 날이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는 비례대표를 단순히 보상이나 보상 공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당의 가치와 역량을 기박하는 그런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정책 전문성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북의 핵심 과제인 핵심 과제는 청년, 농생면, 산업전환, 복지 여기에 대해서 실제 정책 설계와 실행 경험이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둘째로서는 공공성과 도덕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례대표는 당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러한 논란이 있는 인물은 절대 도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표성입니다. 청년, 여성,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등 기존 정치에서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목소리를 담아낼 생각입니다. 또한 실행력이 있어야 됩니다. 의회에 들어가서 발언만 하지 않고 조례, 예산, 정책을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진보당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네, 오늘 오전에 자임 추모공원과 관련된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어떤 20대 청년이 저한테 물어봐요. 시의원이 도대체 뭐 하는 역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은 시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쓰여지는지 이것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주와 전북은 감시 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시정을 감시할 수 있는 시의원, 도의원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야 하지 않습니까? 진보당은 이제 지역구 후보들은 이미 선출 절차를 다 마무리했고 네. 비례의원들의 선출이 4월 달에 진행이 될 겁니다. 오랫동안 당에 헌신해 왔던 분들 그리고 또 이번 내란에 맞서서 응원봉을 들고 함께 싸웠던 시민 후보들까지 다양한 분들을 지금 추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역구에서는 익산에서는 현재 손진영 현재 시의원이 다시 재선에 도전하고요. 그리고 전주시의원의 세 분이 출마합니다. 효자 234동의 김금주 후보, 송천 1동의 최한별 후보, 중화산동의 여민용 후보가 시의원에 출마하고요. 비례 후보로는 전북도 비례, 그리고 익산 비례, 전주 비례, 남원 비례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문을 두드려 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네, 뭐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럴수록 더 낮은 곳, 더 어려운 곳, 현장에서 일을 하는 후보들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후보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역의 현안 문제,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온몸으로 활동해 왔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송전탑 건설, 송전선로 건설 문제가 전라북도의 많은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지역에서 그런 주민들 속에서 함께 주민들과 함께 투쟁하고 또 서울 가서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아픔을 서로 보듬어주는 그런 후보가 이번에는 정의당 전북도당의 후보가 될 것입니다. 작지만 어렵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타협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후보로 판단해서 출마할 예정입니다. 예. 허점숙 위원장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저에게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진보당 강성희 대변인께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3 지방선거에서 선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강성희 대변인님께 받는 게 아니라 저희 전북 도민들에게 받겠습니다. 저희의 진정성이 통한다면, 저희 국민의힘의 진정성이 통한다면 당연히 선택을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도 새롭게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당 지지율 추이로 보면 4석 중에 2석 중 1석을 가지고 저희 국민의힘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 이번 가장 큰 변화는 국민의힘은 전면적으로 AI와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기존 종이 서류는 일체 받지 않고 모두 온라인으로 접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수를 줄 때, 탈락 공천을 줄 때 절대 고무줄 잣대는 없습니다. 온라인 기반 시스템으로 체계화된 정량 점수를 줄 것입니다. 또한 부적격 상대자를 가려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평가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공천 원칙은 명확합니다. 바로 실력입니다. 특히 비례대표 신청자분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자격 기준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민주당 독점의 30년 전북에서 유일한 비례대표가 견제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자를 뽑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경선의 마침표는 타당에서 시행하지 않는 저희는 전당원 책임당원 투표를 합니다. 당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경선 절차를 공정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당에서 승인을 거치겠죠. 우리 전략의 목표는 실력 있는 야당입니다. 당에 대한 기여도가 높고 정책 홍보 능력이 검증된 인물을 전면에 배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의 일당 독점을 막아낼 실력 있는 야당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여 그것이 이번 공천의 최종 목표이자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네, 이번에 공통 질문에 이어서 정당별로 개별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앞서 주신 답변들과도 뭐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비교적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성희 대변인님, 그 진보당은 최근 치러졌던 여러 선거에서 중앙당 차원의 그 총력 대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유권자들과 도민들의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 나름의 또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뭐 전국 동시 지방선거기 때문에 그런 전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와 같은 영향을 집중하기는 좀 어려우실 텐데 이번 선거 어떻게 또 성과를 내실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번 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진보당 강성희는 잘 모르는데 당원들 보고 찍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네. 했거든요. 정말 아무튼 감사드리는데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집중하기가 어렵고 그때 오셨던 분들이 다 전국에서 후보로 다 나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전국에서 아무튼 진보당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곳 전북에서는 우리 전북도당 자체 역량으로 올해 선거를 치룰 겁니다.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선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소멸이 예상되는 선거입니다. 그러면 전북은 어떻게 될 거냐? 전북도 역시 민주당이 완전히 다 싹쓸이하게 될 거냐? 저희는 그리고 그것이 전북 도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거냐? 많은 분들이 이제 민주당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사랑하지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진보당의 후보들이 선전해서 파란색 민주당으로 일색으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진보당 후보들이 같이 섞여서 양날개를 이루는 것이 전북 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진보당의 양쪽 날개를 한번 만들어 봐 주십시오. 전북을 한번 바꿔놓겠습니다. 네, 정의당도 무척 궁금합니다. 4, 5년 전 무렵에만 해도 사실은 뭐 전국적으로 전주시랄지 전북 지역 안에서 얻어지는 지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정당이 이제 정의당이었는데 최근에는 그 여러 가치에 대한 공감은 뭐 여전합니다만 표로 얻어지는 또 도민들의 반응은 예전만은 못한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돌파하시겠어요? 네, 우선 저희 정의당에 저희는 그동안 정말 과분할 정도로 전북에서 전주에서 정의당에 대한 지지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사랑을 주신 만큼 실망도 크셨습니다. 그리고 비판도 엄중했습니다. 저희 겸손하게 그 비판, 엄중한 비판을 지금도 여전히 달게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의 역할이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조기 대선이 치루어졌을 때 정의당의 대표이신 권영국 후보가 출마해서 가장 강력하게 내란 사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반성과 더불어 진정한 반성은 여전히 진보 정당으로서의 첫 마음을 다시 찾아서 진심 어린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어려운 조건이지만 저희의 진심이 통하는 그날까지 정의당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한다면 우리 도민들께서 다시 저희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허점숙 위원장님,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여당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든 야당으로 치르든 간에 예를 들면 도지사, 전주시장 비롯한 주요 선거에는 꼬박꼬박 후보를 내오셨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쨌든 12.3 계엄 사태 후과이기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당의 이제 혼란도 조금 안정이 좀 덜 됐고 지방선거 후보자 선정 관계도 아직 어떤 분들이 나오실 때 뚜렷하게 지금 감을 잡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도당 차원에서 중앙당과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소통들 진행되고 있는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직 저희 당이 제대로 된 후보를 찾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중앙당하고 특화된 전북형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다 이제 저희가 다 저기 후보 등록을 하였고 네. 당내 경선에서 후보 등록을 하였고 아직 지자체 단체장들은 후보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열어놓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강성희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해주시죠. 네네. 국민의힘이 4%라는 아주 뼈아픈 프로테이지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변인님이 속해 있는 당은 몇 프로를 받으셨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자, 저희 수치가 결코 높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희는 분명하게 차별화된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전북 출신은 중앙부처 고위 관료나 인지도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북 도당과 중앙관리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험지 출마자라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경선 비용이나 아니면 펀드 정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는 민주당과 이제 여러 가지 가치를 공유해 왔습니다만 그 지역 정치에서는 또 비판과 견제를 꽤 뚜렷하게 차별화를 해 오셨어요. 이번 지방선거 또 어떻게 추진하실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조국혁신당은 중앙 정치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개혁이라든가 권력기관 개혁 등과 같은 큰 방향에서 일정 부분 가치를 공유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특히 우리 전북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달라야 합니다. 같은 개혁 진영이지만 다른 방식의 정치로 경쟁하겠습니다. 차별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가 아니라 어떤 지방 정치의 관계가 아니라 성과로 평가를 받겠습니다. 중앙에서는 연대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지역 정치에서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서 도민께 보시기에 누가 같은 편인가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이 지역을 바꿀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성과로 평가받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조를 바꾸는 정책을 실시하고 싶습니다. 기존 정치가 주로 예산 확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은 저희는 접근 자체를 바꾸겠습니다. 지역 내의 그런 산업 구조 개편이라든가 재생 에너지 중심의 경제 전환, 이러한 또 지역 내 자원 순환 구조 구축 이런 것들이 즉 사업 하나 더 가져오자라고 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전북의 체질을 바꾸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또 공천도 혁신하겠습니다. 네. 밀실 공천, 줄서기 공천이 아니고 왜 이 사람이 후보인가를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천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주어진 시간이 이미 넘은 것 같은데요. 끝으로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 전북 도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 간단하게 한 3, 40초씩만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죠. 강성희 대변인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전북도지사 후보 없으시면 조배수 의원 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랑 한번 붙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누르고 당당히 전북 제2당으로 올라설 것입니다. 전북은 지금 소멸과 부흥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요. 전북 정치가 깨어나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 부흥할 것이고 기존에 하던 대로 기득권 챙기기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소멸할 겁니다. 진보당이 민주당이 못하는 목소리 반드시 내서 전북을 살리겠습니다. 네, 김민아 차장님. 네, 정의당의 존재 이유는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고 국민들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기 위함입니다. 그 존재 이유 변한 적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념을 버리지 않고 당과의 의리를 지키면서 주민들의 삶을 대변하기 위해 출마하는 정의당 후보가 있습니다. 전북이 발전하려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다당제, 다양한 정치 세력이 의회에 진입해야 합니다. 이분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직접 검증해서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허 위원장님. 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전북도당 도민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전북의 진짜 발전을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실리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지난 수년간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지지 속에서 안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경제 지표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리가 아닌 내일을 위한 실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만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규제 혁파와 대규모 기업 유치를 통해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도민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때까지 현장을 발로 뛰겠습니다. 전북에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험지입니다. 하지만 조배숙 도당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도지사부터 기초의원까지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단 한 명의 당선자라도 더 배출하기 위하여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전북 정치판을 바꾸고 전북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 국민이 이번 선거에서 단순히 의석을 얻는 것을 넘어 전북의 건강한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도민 여러분의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 경제를 바꿀 것인가에 방점을 찍고 유권자에게 묻겠습니다. 30년 동안 독점해온 일당 체제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이화숙 대변인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희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지지해 왔습니다. 그 선택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기득권 정치 반성 요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쟁 조국혁신당이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전북에서 분명히 다르게 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고 공천이 아니라 실력으로 경쟁하고 권력에 기대지 않고 도민께 책임지는 정치, 그 첫걸음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선거에 임하는 저희 태도는 하나입니다. 부패 제로, 국힘 제로입니다. 당연히 전북에서는 부패 제로가 되겠죠. 단 한 석이라도 전북 정치의 긴장과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묻고 선택해 주십시오. 이대로 갈 것인가, 바꾸어 볼 것인가. 조국혁신당은 그 변화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역 정치도 더 건강해지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견제와 균형의 틀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 많은 정당, 또 많은 새 인물들이 진출해서 지역 정치의 다양성이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신한 정책과 비전 경쟁은 필수겠지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